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뉴스 가운데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뉴스들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에 관한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일본과 결전의 의지를 다졌던 과거에 얼마 전에 발언과 비교해서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든가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평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한 대목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당면한 문제는 역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또는 대처인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한 정부의 방침인지 아니면 경축사 원고 내용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로는 요즘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정수석 취임 2달 뒤 조국 사모펀드에 10억 투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투자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하는 그런 투자 대상인데요. 금융계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위법한 부분이 없었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이런 사모펀드에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한 것은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에 관한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기사라 일면에 뽑은 것 같습니다. 미 국채 장기 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사이렌 울리기 시작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가 뒤바뀌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장기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뒤에는 곧바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국가와 금융계에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년짜리보다 낮아졌다 하는 얘기고요. 과거 5차례 모두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와 직결됐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 과대 포장이 요즘 문제가 되나 봅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우, 고추 등을 시켰다는 것은 주문했다는 얘기겠죠. 상자 3개에 포장재가 3분의 2가 가득 찬 그런 박스가 3개 배달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들도 곁들여져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다 포장재들 아니면은 얼음주머니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선식품의 포장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8.15 경축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의 방위상이 한마디 했답니다. 일본 방위상은 문 대통령 발언 매우 온건하다 이런 논평을 했답니다. 아마 일본 방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해결을 호소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나쁜 조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기사로 문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해설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신문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원코리아, 북체제 보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통일은 없다고 그동안 말했던 문 대통령이 비록 시점이라든가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일 경제 갈등에 관한 뉴스입니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 국산화 앞엔 죽음의 계곡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계곡이란 연구 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간극, 말하자면
제품 개발에 계속 돈이 투자가 되는 반면에 수입은 없는 그러한 적자 기간이 놓여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국산화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또 기업들이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이 길을 가라고 등을 떠다민다거나 강요한다거나 할 성진의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산화 여부는 기업이 판단해야 할 일이고 정부가 혜택을 주면 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볼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안보 특별보좌관이죠. 이 볼턴 보좌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어떤 실무 협상도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빅딜, 완전한 비핵화를 했을 때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 수교하고 경제 협력이나 지원도 한다. 이런 빅딜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실수를 했다. 즉 북한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이 실수였다. 그런데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면에서 역시 가장 크게 다뤄진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관련 기사입니다. 제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장 전입, 시민 마음을 후벼판다 하더니 조국 본인도 위장 전입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국 지명자가 과거에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네요. 2005년 이전이라 문제없다는 것이 조국 지명자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야당은 본인 맞춤형 셀프 기준 마련이다. 그런 언급을 논평을 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 장관이다, 뭐다, 법관이다, 대법원 판사다 하면서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비난했던 행동들을 자신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국회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내로남불, 이것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듣기 좋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뻔뻔하다거나 후안무치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과거에
박희태 국회 원내대표가 자기는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비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위트 있게 듣기 좋게 말한 것이 아예 그냥 일반화, 보편화 되어버렸는데요. 그것은 정치인의 수사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리나 도덕, 상식의 잣대에서 볼 때는 내로남불이라기보다는 후한무치, 뻔뻔스럽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또 조국 이 후보자의 지명자의 상노맹 시절 간행물에 DJ는 역사의 걸림돌, 자본주의 불살라버리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었다 하고요. 대법원에서는 이 유인물, 이 이적단체, 이 간행물에 대해서 이적단체 기관지 제작을 해서 유죄다 해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이념의 문제, 또 이념에 관련된 과거 행적의 문제가, 그래서 실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념이나 신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국 교수는 명시적으로 또 문서나 이런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통해서 자기가 과거의 이념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향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기가 지지하지도 않는 그런 이념과 체제,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에 경제 이슈가 눈에 띕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성장, 중국 생산 17년새 최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 부연 설명을 보면 세계 경제를 이끌던 미국도 둔화되고, 경제가 둔화되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경고 사인이다. 더 악화되면 금리 또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도 7년 만에 역성장, 홍콩 사태, 아르헨티나 정국도 좋지가 않아서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이 또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란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자고 핸들을 꺾었더니 차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세상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형 마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도된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형 마트 쉬는 날 동네 가게 아닌 식자재 마트가 없더라. 내용은 대형 마트를 쉬게 하면은 대형 마트에 가져던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 주변의 슈퍼나 상점, 전통시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식자재 마트는 식료품을 업소에 공급하는 그런 대량 할인 판매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은 삼성전자가 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 총 면적 167제곱미터, 가로 77.3m, 세로 2.16m에 달하는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핀란드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설경과 오로라 등 자연경관을 보여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큰 그런 규모의 LED 사이니지인데요. 직접 가서 보면은 웅장한 화면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경제 뉴스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 큐레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주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보람있고 즐겁고 알찬 주말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중배 뉴스센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